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아주 참패했습니다. 예, 예. 네. 자민당이 뭐 예상은 됐었죠. 네. 워낙 그 정치자금 불법 비리 때문에 예. 그 뭐 계속 기시다 총리 전 총리가 물러난 것도 바로 그 때문에 지지율이 워낙 내려가가지고 1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이 중의원이 원래는 올해 그 9월이 중의원 임기 마지막이고 내년 7월이 또 참여 선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의 얼굴로는 말하자면 총선에 나가면 자민당이 패할 것 같으니까 바꾼 거예요. 미리 이제 바꾼 거죠. 네. 근데 근데 또 그러셨어요. 그렇죠. 바꿨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이게 네네. 이시바로 바꿨는데 네. 이시바는 1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1일에 예. 그럼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예. 했는데 뭐 보기 좋게 참패했죠. 거의 뭐 한 전후 가장 잘못하면 짧은 총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될지도 모르는데 아마 그 가능성보다는 네. 소수 여당 체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총선이 치러지고 하면은 그 총선 결과 투개표 결과 나온 때부터 30일 이내에 네. 이제 총리가 형식적으로 이제 기존 총리가 사직하고 새로 총리 지명해서 그 다음에 투표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총리가 조각을 해요. 그게 30일 내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1일 오는 11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국회 특별회의가 열리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칫 잘못하면 자민당 내에서 아니 당신으로서는 내년 참여선거도 보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신 나가 해서 다른 자민당 대표를 내보내든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번에 자민당이 아니라 다른 옛날에 그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 때처럼 소수 사회당 당수가 총리가 되고 자민당이 뒤에 배경으로 있고 하는 그런 체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총리가 바뀐다. 그럼 이시바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단명 쫄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완전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이 자민당이 원래 그 공명당하고 연립이잖아요. 연립이죠. 그 두 개 하다가 네. 국민민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민주당에서 관련한 것 중에 약간 친여당 성향이 있는 국민민주당. 네. 그게 이번에 원래 7석이었는데 이번에 28석으로 네네. 4배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을 딱 연합하면은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소수로서도 총리가 이시바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있다. 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한 동거 아니에요?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한 동거. 왜냐하면 이게 국민민주가 이게 그 완전한 그 공민당처럼 찰석 붙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겠죠. 그 정책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그렇죠, 그렇죠. 예,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정책마다 이제 협의해서 마음에 맞으면 해주겠다, 동의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조세 문제나 지금 정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일본은 워낙 국가 재정 상황이 지금 256% GDP에 이를 정도로 이게 재정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세하기도 힘든데 정세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으로 봐서 정세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네. 폭동나게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수로 보면 제4당이지만 여당 연립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민주당이 지금 그걸 정세를 하라고 그러고 말하자면 자민당이 하기 싫은 얘기를 지금 막 요구를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 들어줘야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전에 몇 대 총선이던가 그 한승수 예, 총리가 예. 당시 신한국당에서 그 춘천에 예. 저 공천이 안 돼갖고 혼자 나가셨어요. 무슨 예. 뭐 당 하나 만들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묘하게 된 게 신한국당이 한석이 모자른 뭐 법안 통과.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립을 하면서 이 양반한테 외교장관 그때 외교통상부였을 거예요. 예, 외교통상부 맞습니다. 장관 자리를 줬는데 그때 그 유엔 총회의장 자리가 10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총회의장을 사실은 그 유엔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유엔 총회의장이거든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더 높은 직위를 먼저 한 분이 한승수 저 총리셨는데 총리하셨나요? 한승수 총리 못했죠. 못했나요? 예, 못했죠. 뭐 하여튼 좋은 건 다 하셨는데 하여튼 그때 이런 식으로 제가 보면서 정치라는 게 참 묘한 거구나. 한석을 가지고 거대 여당하고 어쨌든 이 딜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국민민주당 국민민주당 28석이 캐스팅 보트 지고 좌지우지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원래 또 그 제3당이 이제 48석인가 있는
그 유신이라고 있어요. 일본 유신에. 네네. 거기 극우잖아요. 거구입니다. 극우인데. 거구 그 오사카 지방 일종 지방지 지방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자민당도 그쪽하고는 연합하기가 좀 꺼리졌는지 그렇다고는 그거 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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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그 3당 부분 연합 연립 쪽으로 해서 일단 이시바가 정권을 유지하고 내년 총선까지 일단 가겠죠. 아니 참의원 선거까지는 가겠죠. 내년 7월까지. 내년 7월까지 가가지고 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 총리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시바가 다시 뭔가 해서 당내 지번을 더 강화해서 힘 있는 총리가 되든지 그렇게 개판이 나겠죠. 이제. 네. 예. 어쨌든 그동안은 계속 불안합니다. 예, 뭐 자민당은 어쨌든 요번엔 참패한 거죠. 오랜만에 참패한 거죠. 참패한 거죠. 이게 네네. 과반수 미달로 된 건 15년 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2009년 선거 이후니까요. 2009년에는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과반수 미달됐을 때. 그것 때도 2009년이 그러니까 2009년 때 극복을 못했어요. 2009년 아예 정권이 넘어가요. 넘어갔나요? 민주당 민주당 넘어갔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헌민주당하고 그 국민민주당이 완전히 좀 사이가 안 좋지만 그 딱 연합해버리고 거기다가 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데 합의를 본다면은 일본 유신회까지 합쳐가지고 나머지 군수정당 해가지고 다수당이 뭐 하면 사실은요. 될 수 있습니다. 그 93년에 호스카 모리히로 정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사자머리. 그렇죠. 호스카 총리가 그게 그 양반이 구마모토 쪽, 규슈 쪽 그래요. 대지주 집안 호족이죠. 그러니까. 거기 성주 집안이라고 그때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뿌리를 좀 더 올라가면 조선하고 밀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네네. 설도 있고 그래요. 네. 참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나갈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정권이 이제 총리가 계속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미일 공조라든지 맞습니다. 한일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네네 바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성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원 집정부채처럼 그때 국민의 의사, 정책 의사를 그때 받아들이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우리 정부에도 우리 정치에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있죠. 네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각제적 특성을 왜냐하면 대통령이요 힘이 너무 강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저렇게 그 여당의 집권 여당의 자기 당이긴 하지만 그 공천에도 저렇게 관여를 하고 대통령 부인 한마디에 막 전부 벌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뭐라고요? 봉건적 전제군주도 아니고 도대체 대통령의 힘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까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매스컴들은 왜 그런 걸 문제를 짚지도 않고 그게 난 더 큰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이 글로벌 이슈의 그 어떤 범위로서는 좀 넘어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통령과 의회가 공동으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상하 양원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이번에 그 원로들이 성명서 발표한 것도 보면은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죠. 정치 체제 변화나 다 논의 권력구조 테이블을 올려가지고 바꿔야죠. 1987년이 언제입니까? 그죠? 87 체제를 한 단계 넘어야죠. 바로 결국은 그 전두환 정권에서 군사 정권에서 갓 벗어나는 수준의 지금 헌정 권력구조와 그 헌정 질서 규범을 가지고 이런 초 디지털 이런 시대를 이끌고 나간다는 게 이렇게 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좀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